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싸구려 애국심으로 포장된 한국 쌀맛, 한국 밥맛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면서요. 그러면서 그 부총리라는 사람이 무슨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겠다고,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.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?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겠다는 그 말이에요.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제 다 알아요.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것을. 뭐 이해는 돼요. 미국이나 일본 쌀하고 경쟁하면 우리나라 쌀이 힘들 거잖아요. 그죠? 농산물 같은 경우 뭐 폐로 농산물도 끝내죠. 포도 같은 경우 뭐 끝내주잖아요. 그죠?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 이 시경까지 뭘 했냔 말이에요. 우리나라 농민들은. 왜 경쟁력을 안 쌓냐고요 도대체. 외국 농산물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민들 망한다고요? 왜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까? 왜? 외국 농산물 들어오면 경쟁에서 이겨야죠.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거예요, 도대체. 우리나라 그 주 농산물이 쌀이죠, 예를 들자면. 한번 말해볼까요? 우리나라 쌀 세계에서 제일 맛있습니까? 진짜입니까? 미국 사람들하고 많이 채팅하거든요. 미국인 유대인들하고 많이 채팅하고요. 아무도 한국 쌀이 맛있다고 안 하던데요. 물론 문화의 차이는 있겠죠. 그럼 이렇게 미국에 있는 일본인이라든지 한국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. 우리 누나는 물론 미국 살고 있고 한국 쌀이 맛있다고 안 하던데요. 근데 왜 우리만 우리나라 쌀이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? 객관적으로 정말 맛있습니까? 정말 보관도 오래 갑니까? 그 우리나라 쌀의 특징이 뭐냐면 밥을 해놓고 전기밥솥에 보관을 하잖아요. 하루만 지나면 시커멓게 바뀌어요. 블랙한. 일본 쌀로 밥을 해보세요. 색깔이 안 변해. 그 일본 쌀 품목이 뭐죠? 품종이 아키발인가요? 고시히카리인가요?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일본 쌀하고 미국의 칼로쌀 세계 제일이잖아요. 물론 인정합니다.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 인정합니다. 그래서 제 말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.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식으로 밥을 해 먹는 사람에게 물어보자는 거죠. 예를 들면 밥을 안 채갖고.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이나 한국인, 일본인일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. 우리나라 쌀 세계 제일 맛있을까요? 제가 알아본 바에 하면 아마 등수에도 못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. 보관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. 우리나라 그 쌀이 그 약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품종이 막 섞이는 거예요. 아니 내가 지금 뭐 농업 전문가가 아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센스 이야기하는 겁니다. 왜 우리나라 농민들이 경쟁력이 그렇게 없냐고요. 저는 물론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합니다. 지금 우리나라 부총리 그 발표한 거 보면 우리나라가 마치 선진국이 된 것처럼 발표하잖아요. 우리나라는 돈이 있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. 돈이 없는 척을 해야죠. 그게 정상이죠. 아니 돈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척 합니까? 여러분 친구들 있잖아요. 친구들 중에 돈 있는 친구들은 보면 거의 돈이 없어 보여요. 근데 돈 없는 놈들이 보면 꼭 돈 있는 척을 해. 이상해. 말도 그렇고 허세도 많고. 진짜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척해요. 옷도 그냥 흐스름하게 입고 다녀. 우리 중에 정모라는 우리 친구 있거든요. 끔찍할 정도로 부자거든요. 이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자예요. 우리 레벨에서는 우리 레벨. 말하자면 재벌 그런 거 빼고 준적을 빼고 아마 100억대는 넘을 거야 그 친구가. 근데 보면 애가 수수해. 잠바도 싸구려 잠바 이런 거 입고 다니고요. 매일 청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고요. 돈은 제일 많아.
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이제 좀 돈 좀 벌었다고 세계적으로 돈 있는 척 하지 말자고요. 그럼 주위에서 돈을 다 뜯어가죠. 유엔 분담금도 내야 되죠. 난민도 받아들여야 되죠.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. 돈을 내야 될 일이. 근데 왜 우리가 바보같이 우리가 선진국 행세를 합니까? 미국의 압력요? 그 정도는 버텨내야죠. 그게 왜 정치가 필요합니까?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죠. 버텨내라고. 결론해보면, 일단 첫 번째,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지위를 포기한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됐다, 저는 생각해요. 또 그에 덧붙여 두 번째로, 우리나라 농민들의 경쟁력이 없는 것은 더 잘못됐다. 우리나라 농민들이 경쟁력이 없을 이유가 없다고요. 맨날 우리나라 토질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요. 우리나라 배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좋잖아요. 우수하잖아요. 우리나라 쌀도 그렇게 만들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단 말이에요. 왜? 우리나라 사람이 연락에 쌀을 먹어주잖아요. 그럼 우리나라 쌀 품질을 개선을 해왔었어야죠, 당연히. 왜 그걸 못하냐고요, 도대체 우리나라 농민들은. 그래서 좀 잔인하지만,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농민들을 보호하는 건 이제 그만둬야 돼요. 진짜 이제는 그만둬야 돼요. 여러분, 우리나라 농민들이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닙니다. 내가 알기로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. 돈 수억 원 쉽게 굴린다고 들었습니다. 도시인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많다고 들었습니다. 근데 왜 우리 정부가 농민들을 그렇게 심하게 보호해야 되냐는 거죠. 그럼 결론은 뭐예요? 조금만 농산물 개발하면 농민들 난리치잖아요. 죽겠다고.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들, 정부에서도 마찬가지, 농민들도 마찬가지고, 좀 세계적인 경쟁력을 좀 올립시다. 쌀도 좀 품질 좋은 쌀, 일본 쌀보다 좀 더 맛있게 만들고, 캘리포니아 쌀보다 더 맛있는 쌀을 좀 만들고요. 보관도 좀 오래 가도록 쌀을 만들자고. 우리나라 딸기도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. 지금 딸기 뭐 세계적인 경쟁력 갖고 있잖아요. 쌀도 왜 못합니까? 포도도 칠레 포도 따라잡자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왜 못합니까? 우리나라 삼성은 세계에서 반도체 제일 잘 만드는데 왜 우리 농민들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농산물 못 만드냐고요.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? 우리 민족이 제일 잘하는 건 농업이잖아요. 근데 왜 그걸 제일 못하느냐고 이제 와서는. 제일 5천 년 동안 잘해왔는데 우리나라 농민이. 그렇지 않나요? 제가 우연히 그 블로그를 봤는데 그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있잖아요. 옛날에 콜라 금융 가루가 어느 콜라 맛있나는 그 테스트. 그 블라인드 테스트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을게요. 그래서 쌀을 밥을 갖다 뚝뚝 채우고 했는데 우리나라 쌀은 등수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 쌀은. 물론 그거 말고 또 다른 통계는 또 다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쌀이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발 좀 우리나라 농민들도 좀 정정. 물론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왔죠.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밥을 먹여왔잖아요. 고맙게도 싸게. 그거 취소할게요. 우리나라 쌀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볼 때 절대 싼 편은 아닙니다. 엄청 비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. 예. 그리고 밥 해놓고 그다음 하루만 지나면 시커멓게 바뀌고 그거 다 알잖아요. 그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. 아무튼 오늘 제가 이야기 좀 말 좀 두서없죠? 이런지 몰라. Sorry. 자, 정리를 해볼게요.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나라 그 개도국의 지위를 이제 포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농민들이 피해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. 농민들이 제일 피해간다는 뜻입니다. 그 첫 번째고요. 두 번째, 우리나라 농민들이 지금 대마하고 난리 났잖아요. 그렇게 그 대마하는 것도 좋습니다. 좋긴 하지만 그보다는 더 컴피티티브 경쟁력 있는 이 말이 영어로 컴피티티브 베스트 최고야. 경쟁력이 있는 농민이 되고 경쟁력이 있는 좀 농산물, 세계적인 농산물을 좀 생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물론 세계적인 농산물 지금 생산하고 농민 여러분도 많겠지만 지금도 더 분발하시죠. 특히 저는 쌀을 강조할게요. 쌀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쌀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리고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See you again.